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이 양산을 코앞에 두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KF-21의 경쟁 업체들이 KF-21을 직간접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KF-21 사업에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F-21 공동개발국으로 시작해 갖은 목리를 부리던 인도네시아가 2,700억 원 투입해 한국으로부터 전술 인문기 T-50을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신임 공군 참모총장이 한국의 기술력을 극찬하면서 올해부터 T-50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21년부터 도입을 저울질했던 T-50I 공급 계약의 일환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인도네시아 공군의 10년 이상 지속된 파트너십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21 관련 공동 분담금을 미루며 진상을 부렸고 KF-21 관련 기밀을 유출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왜 갑자기 한국의 T-50 공급은 서두르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이 이르면 2025년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부터 추가 구입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의 오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카이가 또 한 번의 신규 수주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2011년 인도네시아는 한국으로부터 16대의 T-50을 도입해 2018년 FA-50급으로 전량 개량해 사용 중이었습니다. 카이는 선수금이 입금되면 계약이 발효된다고 했고 계약 종료일은 바로 2024년 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도네시아는 2021년 한국 카이에 T-50을 도입한다고 말만 해놓고 계약 종료 시점까지 선수금을 입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잠수함 3척을 도입할 것처럼 말만 해놓고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던 그 습관이 또 발동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국내 조선업체는 인도네시아의 이런 태도로 말미암아 큰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카이는 이런 인도네시아를 믿을 수 없었고 작년 말로 계약은 파기 수순을 밟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총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카이의 기술력을 극찬하고 올해부터 T-50I 전술 인문기에 대한 추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초에 카이와 인도네시아 간의 계약이 체결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카이가 발표한 총 6대의 수출 규모는 2,700억 원 규모입니다. 더구나 최근 환율이 요동치면서 우리 돈이 가치가 급락해 인도네시아가 이를 이용해 저렴하게 전술 인문기를 도입하려는 의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인도네시아는 왜 이렇게 갑자기 한국의 전술 인문기 도입을 서두르는 것일까요? 올해 초 한국 전투기에 관심을 보였던 사우디가 최근 튀르키예의 군 당국자들과 회동을 갖고 칸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계약이 성사되면 사우디는 튀르키예로부터 2030년까지 상당한 기체를 인도받아 F-35를 대체해서 최전방 전투기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계약이 이루어질지 의문인데요. 하지만 사우디와 튀르키예는 외교적으로도 껄끄러운 관계인데다가 결정적으로 몇 번의 비행을 선보였을 뿐인 튀르키예에 칸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F-35를 팔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자 튀르키예와 급속도로 가까워지며 미국을 자극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우디는 현재 F-15와 타이푼 등을 운용 중이지만 이들 기종들은 4세대이며 스텔스 기능 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F-35를 사려고 10년 이상을 노력했지만 이스라엘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 미국의 허락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와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 등을 둘러보면서 고심 중이었는데요. 사우디가 튀르키예로 급격히 선회한 이유는 튀르키예의 무인기 능력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는 튀르키예로부터 고고도 무인기 60여 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튀르키예가 바이락타르 무인기를 시작으로 대형 무인기의 비행을 성공시키자 이런 대형 무인기를 항공모함에 통합시키는 사업과 칸 전투기에 통합하는 사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칸 전투기에 대해서는 튀르키예의 기술력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사우디가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를 선택한다면 분명 후회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사실 사우디는 한국과 6세대 전투기 스텔스 기능을 넘어 인공지능, 유무인기 복합 기능을 장착한 전투기 공동 개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인 KF-21을 기반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성사될 경우 세계 항공 수출 시장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작년 2월 한국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고위 관계자들은 사우디를 극비에 방문해 칼레드 빈 후세이 알비알이 사우디 국방부 정무차관 등 관계자들을 만났고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참여하는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끼지 못한 사우디가 KF-21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한국을 눈여겨본 것인데요. 카이는 블록 3단계 성능 개량을 통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6세대인 유무인 복합 체계를 만들 예정인데요. 이처럼 한국과도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던 사우디가 KF-21이 아니라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를 선택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카이는 얼마 전 KF-21 보람의 양산 1호기 제작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KF-21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공개할 만큼 자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KF-21은 수많은 시제기를 만들고 폐기하기를 거듭하면서 시행착오와 인간 한계를 넘나드는 시험 비행을 진행해 시험 비행 1000소티를 달성했던 것입니다. 또한 KF-21은 작년 5월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실 사격에도 성공했으며 나아가 KF-21 전투기 블록1부터 공대지 미사일까지 장착할 예정입니다. 2026년부터 F-15K 업그레이드 사업을 통해 KF-21 블록1부터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렸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국산으로 양산에 실전 배치까지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현재 우리 공군에서 가지고 있는 타우러스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독일 타우러스사가 직접 KF-21에 적용하는 게 어떠냐며 먼저 제안을 한 것인데요. 공대공 미티어 미사일과 IRIS-T 장착은 확정된 것이고 여기에 타우러스까지 장착이 되면 공격형 KF-21이 탄생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타우러스는 후방에서 발사해 적의 주요 전략 목표를 즉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입니다. 일단 타우러스는 스텔스 기술 적용으로 북한의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고 덕분에 적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적 방공망 밖에서 적 도발 원점과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종사와 전투기의 생존성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군용 위치 정보 시스템을 장착해 전파 교란 상황에서도 목표물 반경 3m 이내로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163km로 서울 인근에서 발사하면 15분 안에 북한 전역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2016년 전력화됐고 약 260발이 도입됐는데요. 타우러스 한 발당 가격은 11억 원 수준입니다. 전투기에 장착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약 20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전략 무기인 셈인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 추적, 교란, 파괴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 중 하나로 독일이 운용하는 이 미사일은 한국 공군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타우러스는 일반 GPS보다 훨씬 강력한 군용 GPS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형 추적 운항 시스템, 적외선 영상 기반 운항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3중 항법 장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즈가 개발 중인 타우러스 K2는 기존 타우러스에 비해 중량 길이가 가볍고 짧아 KF-21은 물론 FA-50 국산 경공격기에도 장착될 수 있습니다.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즈도 한국형 전투기 KF-21은 물론 KF-16 전투기에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장착을 위한 체계 통합 기술 지원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데요. KF-21과 KF-16이 타우러스 350K를 운용하는 백업용 전투기 역할을 한다면 F-15K 성능 개량에 따른 원거리 타격 전력의 공백은 해소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LIG 렉스1은 KF-21용 공대 함유도탄 2 사업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자고 나면 더욱더 강해지는 KF-21을 보면서 불안해진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한국에게 T-50을 사겠다며 밀착해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인도네시아의 전적으로 볼 때 한국은 일단 인도네시아가 계약금을 넣는지를 보고 나서 이를 진척시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